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어쩐지 경조사에 불려다니는 일이 많아지지 않으신가요? 자녀가 결혼하고 은퇴 후 시간이 생기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자연스럽게 불러낼 수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처음엔 그래 가줘야지. 이웃이나 친척의 기쁜 날에 얼굴을 비추는 것이 예의라고 믿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예의가 여러분의 평온한 노년을 흔드는 족쇄가 됩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삶은 가볍게 지켜야 오래 산다. 그의 말처럼 은퇴 후에도 젊을 때처럼 사람들의 행사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건강과 시간, 돈과 감정까지 조용히 소모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은퇴 후 이제 시간도 많으니 사람들에게 잘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지인들의 결혼식과 장례식, 돌잔치, 환갑잔치까지 빠짐없이 참석하셨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반겨주었고 역시 의리 있는 분이야라며 칭찬도 받았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상황은 변했습니다. 연금과 퇴직금에서 빠져나가는 축의금과 부조금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줄여야 할 정도였고 교통비와 식사비용까지 합치니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지쳤습니다. 정작 아플 때 힘들 때 그 많은 사람들 중 얼마나 찾아왔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다 챙겼는데 왜 그들은 나를 안 챙기지? 허탈함과 외로움이 몰려왔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예전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경고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거름망을 거쳐야 한다고. 젊을 때처럼 모든 초대에 응하지 말고 진짜 소중한 사람, 나를 위할 사람에게만 시간과 마음을 쓰라는 것이죠. 특히 경조사는 단순한 참석이 아닙니다. 돈과 감정, 그리고 체력까지 소모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부담이 견딜만 했지만 은퇴 후에는 매번이 손실입니다. 또한 자녀 세대와 다른 문화의 벽도 존재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부모 세대가 생각하는 예의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오히려 피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참석해도 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죠. 노년은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처럼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정말 필요한 관계만 남겨야 합니다. 경조사를 무조건 다니는 것은 관계의 의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께 은퇴 후 경조사를 대하는 현명한 3가지 기준을 나눌 겁니다. 정약용의 삶에서 얻은 지혜와 수많은 노년의 사례를 바탕으로 왜 가족 말고는 경조사에 가지 말아야 후회하지 않는 노년을 살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아마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노년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은퇴 후 경조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던 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분, 72세의 이 선생님 사례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는 교직에서 정년 퇴임한 뒤 이제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며 연락 오는 모든 경조사에 나갔습니다. 한 달에 많게는 67번, 멀리 지방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기차와 버스, 택시를 번갈아 타며 몇 시간씩 이동한 적도 많았습니다. 처음엔 그가 나타나면 다들 반가워했습니다. 역시 선생님은 남다르시다. 의리 있으신 분이야. 그 말에 마음이 뿌듯해졌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하던 그는 매달 빠져나가는 축의금과 부조금 때문에 생활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외식 한 번을 줄이고
손주들 간식 사주는 것도 망설이게 되었죠.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마음이었습니다. 정작 본인이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렇게 챙겼던 사람들 중 찾아온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깊은 배신감과 공허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다 챙겼는데 왜 아무도 나를 챙기지 않는 걸까? 그 질문이 오래도록 마음을 무겁게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68세 박 여사님은 사람들과 연결을 잃고 싶지 않아 모든 경조사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임이 그녀를 초대하는 이유가 정이 아니라 기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박 여사는 늘 와주니까 부조금은 받을 수 있어. 어느새 그녀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축의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손님이 아니라 기대 가능한 지갑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모임에 불려다니다 보니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과 돈은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악화돼도 다음 주에 또 누구 결혼식이 있으니 가야지. 스스로를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몸이 무너졌고 병원에 입원한 뒤에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관계의 어두운 면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리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지 모든 자리에 몸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보다 우리가 무엇을 해줬는지만 기억하려 합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줄어든 노년기에 무조건적인 참석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과 박 여사님의 사례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겁니다. 나를 필요할 때만 찾았던 사람들, 내가 힘들 때는 외면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처럼 모두에게 예의 바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와 달라야 합니다. 건강과 재정, 감정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쓸데없는 발걸음을 줄이는 데서 시작된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노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시간과 평온입니다. 그걸 잃으면 건강도, 삶의 즐거움도 무너집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경조사 참석을 예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그 선택을 위한 지혜를 알려줄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노년의 인간관계가 변하는지, 왜 여러분이 젊을 때처럼 모든 사람의 기대를 맞춰줄 필요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하는 첫 번째 해답이 곧 펼쳐질 겁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이유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직장, 동네, 아이들 학교, 이웃을 통해 다양한 연결이 생깁니다.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지고 그 안에서 예의와 체면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은퇴와 함께 이 관계의 질서는 서서히 바뀝니다. 첫째, 경제적 기반이 약해지면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형님, 선배님 하며 연락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더 이상 영향력이나 자원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태도가 바뀝니다. 필요가 있을 때만 연락이 오는 일방적 관계로 변하는 것이죠. 둘째,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현역 시절에는 다소 피곤해도 관계 유지를 위해 발품을 팔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체력도 재정도 한정적입니다. 모든 초대에 응하려다 보면 정작 내 삶은 돌볼 수 없게 됩니다. 셋째, 인간관계에서 진심과 계산이 갈리는 시점이 은퇴 이후입니다. 젊을 때는 미래의 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익이 없다고 생각되는 관계는
쉽게 멀어집니다. 그때 남는 사람은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끼던 이들 뿐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은 다 다르나 이익 앞에서는 같은 길로 모인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익을 쫓아 움직입니다. 노년기에 느끼는 외로움의 상당 부분은 이 본성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전만큼 필요하지 않구나. 이 현실을 직면할 때 마음이 서글퍼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다 가야 예의다라는 기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칩니다. 특히 경조사는 시간과 돈, 감정 에너지를 크게 소모시키는 대표적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참석할 때마다 소중한 하루와 비용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혜는 누구를 위해 발걸음을 할 것인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가까운 이에게 정성을 다하고 멀어진 인연에는 마음만 남기라. 이 말은 단절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진짜 중요한 관계를 지켜내라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같은 교훈이 이어집니다. 사회학자들은 노년기 행복을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로 설명합니다. 많이 연결된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면적 관계에 지쳐 내 삶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상담에서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먼저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에너지를 가장 아끼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 쓰세요. 이 간단한 전환이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연락이 올 때마다 의무감에 가방을 챙기고 있지는 않나요? 가지 않으면 실례일까? 나중에 내 일에도 와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매번 발걸음을 옮기지는 않나요? 하지만 노년의 삶은 이제 그런 불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남은 삶이 평온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약용이 왜 가족 말고는 경조사에 가지 말라고 했는지 그 깊은 통찰을 전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조언 같지만 그 안에는 인간 본성을 꿰뚫은 날카롭고도 따뜻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아마 이제서야 내 마음이 가벼워졌다 라고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이 남긴 경조사에 대한 통찰은 단순한 예절의 조언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과 관계의 본질을 깊이 관찰한 철학자였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익이 있을 때 가까워지고 이익이 없으면 멀어진다. 젊을 때는 경조사에 부지런히 다니며 관계를 쌓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회적 신뢰를 얻고 네트워크를 만들며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됩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관계는 대개 허망한 것으로 변합니다. 첫째, 경조사 문화는 상호 호혜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여러분이 더 이상 그들의 삶에서 중심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이 찾아가도 그들은 여러분의 경조사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환갑잔치에 꾸준히 얼굴을 비추던 사람이 자신의 일이 끝나자 연락 한 통 없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허망한 거래적 관계를 미리 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째, 노년기의 시간과 에너지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건강도 지켜야 할 시기입니다. 경조사 한 번 다녀오면 하루가 통째로 소모되고 체력과 정신이 무너집니다. 거기에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집니다. 정약용은 늙음은 몸을 아끼는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삶을 위해 에너지를 헛되이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셋째,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정약용은 정성은 가까운 데에 다하고 멀어진 인연에는 마음만 남기라고 말했습니다. 가족, 평생 곁을 지킨 법,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몇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면 충분합니다. 멀어진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체면을 지키려다 보면 정작 나를 지켜야 할 힘이 사라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 타인의 시선과 기대를 지나치게 좇지 말라. 노년의 경조사로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과 기대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도 노년기의 행복은 관계의 질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도 진심 없는 관계에 지치면 우울과 외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반대로 몇몇 진정한 관계만 지켜도 삶은 훨씬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가지 않으면 나중에 내 일에 아무도 오지 않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이익이 없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평생을 다 바쳐도 돌아오는 것은 서운함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의 상처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게 남습니다. 저는 수많은 상담에서 이런 후회를 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다녔을까? 정작 내 일이 닥치자 찾아오는 사람은 몇 안 되더라. 이 이야기는 한 번만 들어도 가슴이 저릿해집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은 가족 말고는 경조사에 가지 말라는 냉정함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삶의 무게였습니다. 체면을 위해, 과거의 빚을 위해, 앞으로의 가능성을 위해 더 이상 자신을 소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삶을 지키려면 경조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가 진심을 주고 싶은 곳, 내가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이고 정약용이 남긴 노년의 품격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법과 함께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관계 정리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노후의 경조사를 줄이고 관계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결단을 내린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보니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 첫째, 경조사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족입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 손주,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형제자매와 몇몇 소중한 법만 챙기면 충분합니다. 이외의 사람에게는 마음을 쓰되 몸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 한 통, 진심 어린 메시지 하나면 그 이상의 정성은 이미 전해집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도 바로 이 지혜입니다. 둘째, 체면보다 내 건강을 우선해야 합니다. 노년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체력과 에너지입니다. 하루 종일 준비하고 이동해 낯선 자리를 지키다 보면 한동안 몸살과 피로가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 삶을 위해 필요한 힘을 잃어버립니다. 정약용은 늙음이란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선택이야말로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셋째, 관계를 유지하려면 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가올 때는 웃지만 진짜 어려운 순간에 곁을 지켜주는 이는 소수입니다. 그 몇 명에게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젊을 때는 넓게 퍼졌던 관계를 노년에는 점점 좁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때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좁아질수록 삶은 더 깊고 평안해집니다. 넷째, 연락은 이어가되 몸은 지키는 방식을 택해보세요. 예를 들어 지인의 자녀 결혼식에 꼭 가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정성스러운 축하의 말을 전하거나 작은 마음만 표현해도 충분합니다. 장례식 또한 몸이 어렵다면 진심 어린 조문과 조의를 메시지나 전화로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보다 지금은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다섯째, 불필요한 미안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내가 안 가면 실례일까? 혹시 나중에 내 일에 안아주면? 이런 두려움을 품지만 실제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상황에 따라 움직일 뿐 내가 과거에 해준 것 때문에 오거나 안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신만의 경조사 원칙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과 가까운 친구까지는 직접 참석, 나머지는 전화나 마음만 전하기, 몸이 힘든 날에는 무조건 쉬기, 경제적 부담이 될 땐 무리하지 않기. 이렇게 기준을 세워두면 결정을 내릴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정약용은 사람과의 인연은 스스로 선택하고 가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넓게 맺고 늙어서는 지혜롭게 줄이는 것. 이것이 인생 후반부를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실천한 분들의 사례는 많은 울림을 줍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 동네 경조사에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지쳐 쓰러지고 경제적 부담까지 겹치자 결국 자신을 돌볼 여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후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족과 몇몇 친구 외에는 모두 정중히 거절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마음이 불안했지만 몇 해 지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건강도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관계만이 끝까지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약용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입니다. 관계는 넓게가 아니라 깊게 가져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허망한 체면과 의무에 쏟아붓지 말고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몇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관계를 재정비한 뒤 노년의 시간을 어떻게 행복하게 채워갈 수 있는지,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구체적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줄이고 경조사를 최소화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체면과 의리라는 이름의 무게를 지고 살아왔기에 이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변화를 끝까지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는 법과 현실적 지침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다스려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경조사를 끊으면 세상에서 소외될 것 같다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조사 때문에 이어지는 관계는 표면적이고 얕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식장에 나와서 웃고 떠드는 자리가 아니라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 곁을 지켜줍니다. 겉으로 이어지는 인연을 줄인다고 삶이 비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관계가 더 선명하게 남게 됩니다. 둘째, 거절을 정중히 하지만 단호하게 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누군가의 경조사 초대가 올 때 막연히 미안해하며 끌려가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몸이 여의치 않아 직접 찾아뵙지 못하지만 마음은 함께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도 지혜로운 거절의 미덕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형식적인 발걸음보다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여유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불안은 경제적 부담입니다. 경조사 비용은 적게 보이지만 여러 번 쌓이면 큰 지출이 됩니다. 자녀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가난은 사람을 흔들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의무를 지키려다 노년의 안전망을 잃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건강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멀리 이동하고 낯선 자리를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큰 체력 소모를 요구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을 지탱하는 몸의 힘입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경조사 대신 자신의 운동, 건강검진, 휴식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정약용 역시 노년에는 자신을 보호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몸이 지켜져야만 마음도 온전히 행복해집니다. 다섯째, 남의 평가를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안 가면 뒤에서 뭐라고 할까? 이런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입은 바람과 같아 잡을 수 없다. 사람들의 평가는 끝이 없고 그 평가를 모두 맞추려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삶을 지킬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섯째, 관계에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젊을 때는 모든 인연을 놓치지 말자가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있으면 초대장이 올 때마다 덜 흔들리고 덜 미안해집니다. 그 기준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가족과 오랜 번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일곱째, 남은 시간의 주인으로 서야 합니다. 노년의 시간은 남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내 진짜 인연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경조사로 빼앗기던 시간과 비용을 내 건강을 챙기고 배우자와 대화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보내세요. 정약용은 삶의 주인은 스스로라고 했습니다. 남의 기대와 체면이 아닌 내 삶을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진 분들의 이야기는 큰 울림을 줍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 체면은 지켜야지라는 생각으로 경조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어느 날 스스로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가족 외에는 가지 않겠다. 내가 갈 수 없는 자리라면 진심만 전하겠다. 그 후 그는 건강을 되찾고 삶의 새로운 여유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지혜란 결국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킬지 분별하는 힘입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무조건 넓히고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볍고 단단하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 오늘 나눈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행동의 원칙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노년기에 경조사를 무턱대고 따라다니지 말아야 하는지 그 배경과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약용의 통찰이 오늘날까지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학문과 현실을 오가며 사람 사이의 거리를 깊이 탐구했고 노년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모든 인연을 끝까지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젊을 때는 체면과 예의를 위해 넓게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는 나를 지켜주는 소수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족과 몇몇 평생 버시면 충분합니다. 그 외의 관계는 마음으로만 존중해도 됩니다. 경조사 참석 여부가 관계의 깊이를 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해준 만큼 돌려받겠지라는 기대에 묶여 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내가 수십 번 찾아갔어도 그들이 반드시 내 어려운 순간에 손을 잡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은 물결 같아 순간순간 달라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허망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입니다. 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모든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 마음이 담긴 메시지, 때로는 조용한 안부가 겉으로 보이는 발걸음보다 더 큰 힘을 줍니다. 또한 스스로의 건강과 삶을 존중하는 모습이 결국 타인에게도 존중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젊을 때는 넓게 뻗어가던 인연도 노년에는 가지를 잘라내야 나무가 건강해지듯 여러분의 삶도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체면과 의무로 지쳐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으로서 가볍고 평안한 노후를 선택할 것인가, 결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길은 넓히려 하지 말고 때가 되면 줄여야 한다.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제는 관계를 좁히고 가족과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내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께 따뜻한 부탁을 전합니다. 혹시 아직도 남들이 뭐라 할까를 두려워하며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가요? 혹시 내 건강과 시간을 버리면서까지 체면을 지키려 애쓰고 있나요?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만남이 내 삶을 지켜줄까? 아니면 나를 더 지치게 만들까? 만약 후자라면 미안함을 내려놓고 진심만 전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가르침을 통해 노년의 인간관계와 경조사의 진실을 배웠습니다. 가족 외에는 무리해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경험과 맞닿은 부분이 있었나요? 여러분은 경조사 때문에 지쳐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더 평온하고 단단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